오페라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페라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선 좀 복잡한 과정들이 상당히 많아서 베이직한 것들은 다른 쪽에다 저희가 넣어 놨으니까 하시면서 클릭하시면 그건 좀 나올 거예요. 우선 오페라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는 노란자랑 믹스를 해야 되는 게 있고 하나는 머랭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믹싱볼 2개 준비했어요. 계란을 다 넣을게요. 그리고 전화당 넣을게요. 전화당 없으시면 반을 물엿으로 넣으세요. 그러면 파우더 슈가도 넣으세요. 아몬드 가루도 다 넣으세요. 이 버터는 녹여놓은 거 따뜻해야 되고, 요걸 된 다음에 그 밀가루를 넣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넣어도 큰 문제 없어요. 왜냐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에 밀가루는 채치세요. 거품 올라온 다음에 밀가루 나중에 섞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랭을 만들 거잖아요. 머랭은 흰자 넣어주시고 설탕 넣고 남맥가루, 그래서 섞어주셔야 돼요. 이건 꼭 덩어리져요. 그래서 버터 녹인 건 따뜻하게 있어야 돼요. 한 40도 내외로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선 이게 계란하고 모든 거 섞은 거예요. 버터 빼고요. 좀 섞어준 다음에 기계 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날려요. 이건 그리고 아몬드 가루나 파우더 슈가 뭐 채쳐서 나쁠 건 없는데 굳이 채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저속으로 할게요. 날리니까. 그래서 일단 섞이면은 고속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하냐, 그거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거품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더 안 올라올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릇에다 덜어 놓으세요. 이거 먼저요. 큰 그릇 사용하셔야 돼요. 작은 그릇 사용하시면은 좁은 데서 믹스하시면 여러 번 믹스하셔가지고 나중에 머랭하고 섞을 때 머랭 자꾸 깨져요. 이제 머랭 만들게요. 아까 설탕하고 흰자가루는 넣어놨어요. 머랭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저속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거품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고속으로 하셔도 돼요. 머랭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흰자에 대해서 설탕이 1-20%는 같이 들어가도 처음부터 이제 안정적이에요. 배합에 설탕이 없더라도 조금 섞거나 다른 배합에 있는 거를 갖다 넣으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머랭 힘 없어요. 처음부터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전체적으로 일어났으면 고속으로 할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 그거는 마지막에 살짝 찍어봤을 때 약간 소프트픽이라 그러나요? 살짝 꺾이는 정도예요. 그만해 볼까요? 예, 이렇게 끝이 약간 휘어질 정도 있죠? 예, 이 정도면 됐어요. 머랭을 여기다가 3분의 2 정도 섞을게요. 바닥이 무거우니까 바닥 꼭 훑으면서 섞어주세요.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섞이면 버터에 믹서를 넣고 좀 섞어주세요. 다시 넣어주시고. 이만큼 섞었으면 이제 남은 머랭 다 넣으세요. 이만큼 더 섞인 것 같아. 이제는요. 예. 바깥쪽을 먼저 밀어주세요. 너무 누르면서 하지 마세요. 두께는 한 7-8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구워지면 바깥쪽이 먼저 해서 익어져서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바깥쪽이 얇으면 과자처럼 익어버려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 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보내주세요. 자, 드시고 오페라 케이크는 기본이 3장이에요. 바깥쪽은 절대 얇으면 안 돼요. 그럼 과자처럼 부셔져요. 먼저 익어서요. 오페라 케이크는 그리고 스펀지가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그럼 크림 맛이 안 나요. 예, 이렇게 3판 됐으니까 이렇게 구울게요. 믹스가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요거는 배합해서 조정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오븐상으로는 위에 188도 밑에 180 정도 했거든요. 한 8분 정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제 8분이 돼서 꺼내 보겠습니다. 아주 잘 익었어요.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나왔어요. 요거 하나 남은 거만 잠깐 더 넣을게요. 그리고 나오면은 빼내세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과자처럼 돼버려요. 그럼 쿠키 돼버려요. 그래서 간혹 하시다가 어느 부분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증기압이 빠져나갈 때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스패츌라 같은 거로 이렇게 살짝 구멍만 내주세요. 그럼 증기가 일로 나와서 바닥으로 다시 붙어요. 여기서 일단 빼낼게요. 아주 가볍고 잘 나왔어요. 색도 예쁘고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잠깐 넣으셨다가 한 10분 정도 놔두세요. 그럼 이 위가 드라이 돼요. 이게 오페라 케이크는 커피 시럽을 많이 넣기 때문에 밑으로 막 흐르고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거 움직일 때도 그러고 감당을 못해. 그래서 한 장만, 3장 중에 한 장만 빼서 윗부분, 그러니까 구워진 부분이요, 여기다 빠따그레스를 바르고 뒤집은 다음에 거기다 시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빠따그레스를 바르는데 빠따그레스 온도는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된 거, 그리고 이게 너무 차면 안 돼요. 그냥 실온 정도에 있는 거. 왜냐면 너무 차면은 빠따그레스 부으면 바로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온 정도에 있는 거로 빠따그레스는 35도에서 40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체를 발라주세요. 작품도 찬 거 사용하면 안 돼요. 실온에 있는 거이지 찬 거 사용하면 바로 굳어버려요. 이대로 해서 냉장고에 잠깐 넣으면 굳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냉장고에 한 10분 넣었다가 꺼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다 굳었어요. 굳었으면은 한 장 더 깔으시고 뒤집으세요. 그리고 뺄게요. 그리고 이제 뒤집었으니까 여기다 이제 시럽을 발라야 되겠죠? 시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옆에다 이건 잠깐 놓겠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이건 심플 시럽이에요. 그러니까 심플 시럽인데 설탕하고 물이 1대1이라고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5매라고 그러죠. 당도계로 쟀을 때 그냥 브릭스요. 그러니까 30 아니면 60% 시럽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350g 설탕하고 물 1000g 넣고 딱 끓였으면 끝이에요. 요거고요. 온도는 지금 저희가 시럽을 만들 거잖아. 요거 온도 미지근한 게 좋으니까 한 40도 정도면 좋아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저희가 샷으로는 20샷인데 한 10잔쯤 뽑은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 만약에 에스프레소 기계 없으시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인스턴트 커피로 맛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인스턴트 커피도 섞었어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 넣어서 이거를 녹여주세요. 뜨거운 물에 이제 녹아요. 그래서 여기다 섞으세요. 시럽 많이 들어가요. 럼도 넣었고요. 다 넣었어요. 뭐 술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럼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쓴 게 싫은 분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맛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저는 조금 진한 거 같아서 물 100g만 더 넣겠습니다.
오페라 케이크는 여러분이 케이크 만드는 것처럼 시럽 넣으시면 안 돼요. 브러쉬로 바른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축축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르지 마세요. 바르면 위에 있는 껍질만 다 벗겨져요. 그래서 이게 상업적으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조금 색이 약하니까 커피 엑스트랙트를 조금만 넣을게요. 그거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인스턴트 커피만 쓰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맛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르면은 단면 보면은 이렇게 시럽이 아무리 많이 묻혔어도 이게 밑에까지 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커피 내리는 거 있으면 내리신 커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맛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서 그건 약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스턴트 커피 좀 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뭐 별로 많이 적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나중에 잘라보면 그렇게 젖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브러쉬를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위에서 이렇게 적셔준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이게 구웠을 때 밑바닥 부분에다가 시럽을 부으셔야 돼요. 윗부분은 시럽 잘 안 먹어요. 껍질 벗겨지고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거 밑에까지 스며들게 할 정도면 꼭 시럽이 따뜻해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 뽑자마자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나시를 만들어서 덮을게요. 네, 이제 가나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가나시 만들 때 웬만하면 글루코스를 써요. 그러니까 물엿이죠. 포도당 시럽이요. 그래서 이거 생크림하고 우유 섞은 거예요. 물엿 넣을게요. 그러니까 포도당 시럽이요. 글루코스 시럽이에요. 일단 이걸 끓여 볼게요. 온도는 85도 정도까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끓이지 마세요. 그 생크림으로만 만들면은 좀 된 기분이 있어서 우유를 조금 섞은 거예요. 이제 끓어요. 끓여놓고 또 여기다 부을게요. 그리고 잠깐 놔두세요. 한 2-3분 놔두세요. 지금 가나시를 만들 때 생크림 양이, 그러니까 우유랑 합친 양이 초콜릿에 비해서 충분히 되니까 녹지 않은 초콜릿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단단한 가나시 그런 거 만들 때는 녹은 초콜릿을 쓰셔야 돼요. 이게 스스로 조금 녹게 한 다음에 하면은 젓는 시간을 좀 줄이고 수월하게 녹아지기 때문에 조금 놔두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기포도 좀 적게 발생할 거고요. 더 스무디예요. 그리고 가나시는 많이 만들었다가 냉장고에 두셨다가 꺼내서 녹여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딱 요거만 해야지 냉장고에 넣었다 다시 녹여서 풀면 유화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가나시는 쓸 양만 하셔야 돼요. 네, 그럼 한번 저어 보겠습니다. 뜨거울 때는 거품기 써도 상관없어요. 가운데 위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유화가 잘 돼요. 유화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따뜻했을 때는 요걸 거품기를 써도 되는데 이제 차면은 쓰면 안 돼요. 그럼 윗돼요. 첫 번째 거에 이게요. 이제 부으세요. 이게 흐를 게 걱정되시면은 조금 뭐 놔두셨다 하셔도 돼요. 끝까지만 밀지 마세요. 전 조금 남겨놨는데 다 쓰면 딱 맞을 것 같네요. 끝에는 살짝 나가지 마세요, 밖으로. 왜냐면 덮으면서 조금 밀려 나갈 거예요. 가운데는 항상 두꺼우니까 가운데를 살짝 누르시면서 옆으로 펼쳐주세요. 양도 딱 맞고 아주 좋아요. 예, 다음 점 갖고 왔는데 이거 하실 때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실온에 있는 거를 쓰시면 이거 옮기시면서 다 부셔져요. 그러니까 냉동에 넣으셨다 좀 이렇게 단단한 상태에 있는 거를 이제 중간에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똑같이 놓고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가 두꺼워져요. 끝부분 살짝 눌러주시고 그래서 옆으로 살짝 나가죠. 그래서 시럽을 또 발라야 되겠죠? 아까처럼 여유롭게 발라주세요.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의할 점은 이제 여기다 이제 버터크림을 바를 거거든요. 버터크림을 바르게 되면 이게 힘이 없는 상태면 버터크림 바르면서 이 껍질이 벗겨지고 밑에 가나시가 같이 움직이니까 꼭 버터크림 바르기 전에
냉동에 잠깐 넣었다가 단단한 상태에서 버터크림 바르셔야 돼요. 그럼 일단 냉동에 좀 넣을게요. 네, 다음은 오페라 케이크 밑에 가나시 있죠. 이제 두 번째 층에 올라간 버터크림 만들게요. 저희는 그냥 이걸 프렌치 버터크림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노란자가 들어가면 저희는 프렌치 버터크림하고 얘기를 했고, 이탈리안 머랭을 만들면 이탈리안 버터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빠따분 방식으로 만들 거예요. 옆에 잠깐 놓고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설탕을 넣으세요. 그리고 바닷가 젖은 모래 정도 될 정도로 물을 부어주세요. 옆에 설탕 묻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젖어야 돼요. 그리고 물엿을 위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글루코스 시럽이에요. 계란이나 노란자를 윗하면서 시럽을 끓여서 사용하는 걸 빠따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빠따봄 만들 땐 이탈리안 머랭하고 좀 달라서 시럽을 끓임과 동시에 노란자를 윗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란을요. 계란 여기다 다 넣었어요. 계란하고 노란자 들어간 거예요. 자, 요건 다 치우고 버터는 찬 버터예요. 온도는 118도에서 121도니까 저희는 한 120도까지 끓일게요. 그래서 끓이는 거 시작한과 동시에 얘를 빠른 거로 돌려주세요. 가능하면 시럽 온도는 온도계로 되세요. 그리고 온도계를 좀 섞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일정한 온도 나오려면 좀 섞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탈리안 머랭은 좀 까다롭지만 이거 빠따 보면 쉬워요. 그냥 불을 설탕을 시럽 끓임과 동시에 같이 빠른 거로 돌려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118도 됐는데 이제 그만 끓일게요. 이거 부을게요. 조금 빨리 돌릴게요. 이번에 덕따라 부으셔야 돼요. 계속 부어주시면 돼요. 거품이 더 안 올라올 정도가 되면 그때는 히터라고 해서 패들 용어로 바꿔줘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거 버터가 있는데 거품기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버터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거품기 와이어 부서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는 충분히 됐고 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끄고 패들로 바꿔줄게요. 충분히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미지근해요. 살짝요. 그리고 저속으로 돌리세요. 저속으로 돌리면서 버터를 넣어주세요. 처음에 한 반 정도 넣어주세요. 왜냐면 처음에 녹는 경우가 있으니까 버터가 적게 들어가면요. 그리고 섞이면서 더 넣어주시면 돼요. 찬버터 사용하셔야지 크리미하고 풍미가 좋아요. 그리고 실온에 있는 거 쓰시면 여기서 약간 버터크림 녹으니까 힘도 없고 기포도 일정하지 않아요. 다 넣었어요. 버터크림이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버터만 좋은 거 쓰면 절대 느끼하지 않아요. 저희는 버터 82%짜리 프랑스 노르망디 거 쓰고 있어요. 조금 청량감 있게 하실 거면은 여기다 펄시 끼르시라고 해서 체리를 조금만 넣으시면 깔끔해요. 40도 이상짜리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줄이고 커피 엑스트랙트를 넣을게요. 저희는 지금 체리 술이 없어서 그랑만에 조금만 넣을게요. 많이 넣지 말고요. 예, 이제 충분히 됐어요. 이 버터크림 지금 찬 느낌이 있고 아주 좋아요. 기포도 많이 없고 크리미해요. 버터크림 진짜 상당히 좋아. 아주 크리미하고요. 살아있어. 되고요. 이게 묽으면 안 돼요. 좀 남겼다가 마지막에 또 발라야 되는 게 있으니까 다 꺼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게 좀 단단해야 그렇지 않으면 버터크림 바를 때 반죽이 위로 올라오고 따라와요. 여튼 절대 느끼하지 않아요. 버터크림은 바깥쪽이 두꺼워야 돼요. 항상 오페라 케이크는 그 끄트머리도 다 아까우니까 다 살리려면은 일정하게 돼요. 이렇게 한번 가면서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서 일정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위에다가 마지막 장 올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냉동에서 꺼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면서 작콘도가 부셔져요.
이것도 또 시럽 마지막 발라야죠. 요거는 냉동에서 꺼낸 지 얼마 안 돼서 시럽을 좀 잘 안 먹어요. 한번 바른 다음에 조금 한 번 더 바를게요. 하시다가 시럽 모자르면은 다시 만드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조금 시럽 여유 있게 하세요. 저희가 배합 올려드릴 건데 그 정도 양은 되시면 아마 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가나시를 덮는데 여기다가 일반적인 건 그 다크 초콜릿 가나시잖아요. 여기다가 저희는 그 루비 초콜릿으로 만든 가나시를 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버터크림 한 번 더 바르고 글레이즈를 할 거예요. 글레이즈도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루비 초콜릿 글레이즈랑 하나는 다크 초콜릿 글레이즈로요. 네, 이번에는 루비 초콜릿으로 가나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크림 우유 여기다 냄비에 넣고요. 글루코스 시럽 넣고요. 그래서 끓일게요. 요거는 여기다 뭐 레즈베리나 딸기나 무슨 향을 섞은 게 아니고 이 새롭게 품종을 개발해서 만든 약간 신맛 나는 초콜릿이에요. 이건 아주 특별해요. 기본적으로 인공향이나 무슨 천연향이나 향을 넣은 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부어 놓을게 아까처럼요. 이게 루비 초콜릿이 초콜릿 먹으면 색이 예쁜데 가나시 만들면 이렇게 핑크빛이 돌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분 정도 놔두겠습니다. 예, 그럼 섞어 보겠습니다. 뜨거울 때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거품기 사용해도 됩니다. 예, 좋은 상태예요. 예, 냉동고에서 꺼냈습니다. 이렇게 일단 요거 다 붓겠습니다. 천천히 바깥쪽으로 펼쳐 보겠습니다. 이 가나시는 그 1단에 한 거보다는 한 60% 정도면 충분해요. 흘리지 않게 조심해서 하시면 돼요. 바로 한 거니까. 저도 냉동고에서 꺼낸 거라서 그렇게 많이 흐르진 않아요. 넣자마자 차져서. 이제 차졌죠. 이제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차지면. 이렇게 하면서 덮겠습니다. 요거 제가 해보니까 조금 요거보다 가나시 향이 많으면 좋겠어요. 이거 배합을 저희가 드릴 때 요거보다 한 15% 더 많은 거로 드릴게요. 예, 그럼 이제 요거 얼렸다가 위에다가 버터크림 한 번 더 살짝 올릴게요. 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버터 한 번 더 바르겠습니다. 아까 바른 거보다는 얇게 발라야죠. 그 버터 바른다고 뭐 느끼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어쨌든 얇게 바를게요. 근데 버터크림이 워낙 맛이 있는 버터크림이라서 느끼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지금 요걸 이제 완전히 냉동시킨 다음에 위에 글레이즈를 할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레이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레이즈는 두 가지로 해볼게요. 하나는 저희가 하는 초콜릿 글레이즈로 하고 하나는 그 루비 초콜릿으로 사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선 원래 하는 초콜릿 글레이즈 한번 해볼게요. 네, 초콜릿 글레이즈는 젤라틴, 다크 초콜릿, 빠따 그랬으니까 준 초콜릿이죠. 녹인 거, 우유, 물엿이에요. 그래서 한번 볶겠습니다. 우유를 냄비에 넣고요. 물엿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초콜릿 글레이즈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배합이에요. 이거는요. 끓여볼게요. 그래서 이게 빠따 그레스는 왜 녹였냐면은 요 정도 우유 끓인 거로 전체를 다 녹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따그레스는 녹인 거예요. 빠따그레스를 그러니까 준 초콜릿이라고 하죠. 코팅용 초콜릿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사용해야지 글레이즈가 층이 안 지고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템퍼링이 필요 없는 초콜릿이니까요. 그리고 흐름성이 좋아요. 항상 같아 얘도 이제 끓었어요. 끓었으면은 초콜릿에다 부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분 놔둘게요. 요번 이쪽 거는 루비 초콜릿 할게요. 물엿이 들어가야지 윤기도 나고 흐름성이 좋아요. 저도 루비 초콜릿 글레이즈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빠따그레스가 따로 없으니까 100% 초콜릿으로 했어요. 코팅용 초콜릿, 준 초콜릿 안 쓰고요. 그럼 요것도 끓일게요. 그래서 여기다 붓고 요건 녹여놨어요. 이거로 다 녹일 수가 없어서 요거는 일단 유화시키겠습니다. 유화가 어느 정도 되면 꼭 브렌더 쓸 필요는 없어요. 젤라틴 넣을게요. 녹인 초콜릿을 같이 넣어줄게요. 윤기도너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것도 여기다 부을게요. 식으로 해줄게요. 요것도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유화시켜 볼게요.
루비 초콜릿이 생각보다 진해지는데요. 두 가지로 글레이즈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글레이즈 하기 전에 잘라 놓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부분은 작은 오페라 케이크 만들고 안쪽에 있는 거는 좀 큰 거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끝은 좀 요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이게 버터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너무 차면은 여러분이 토치나 뜨거운 물을 살짝 칼을 데펴 가지고 가세요. 버터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네, 이제 잘랐으니까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가 글레이즈 하겠습니다. 이게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거는 그 시럽을 많이 묻혔죠. 그 다음서부터는 적게 묻혔어요. 하나는 다크 초콜릿 글레이즈로 하고 하나는 루비 초콜릿 글레이즈로 해볼게요. 네, 그럼 잠깐 얼렸다가 꺼내겠습니다. 예, 그럼 작은 거 먼저 글레이즈 하겠습니다. 근데 냉동에서 가끔 실온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성에가 묻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잠깐 티슈로 닦아주세요. 지금 얘가 따뜻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중탕에서 따뜻하게 하셔서 쓰셔야 돼요. 온도로 치면 한 35도 내외예요. 그냥 바로 하시지 말고 뜨거운 물을 좀 섞어주세요. 글레이즈는 물을 좀 섞어야지 잘 퍼져요. 이렇게 뭐 분리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미 유화 한번 된 거기 때문에요. 네, 상태 좋아요. 얘도 괜찮아요. 루비 먼저 해보겠습니다.